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논쟁적인 모슬렘 7개국 입국 금지 명령, 이 명령이 어제 무산이 됐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이 법무부의 대통령 행정명령 재개 요청, 여기에 대해서 3대0 전원 일치 판결로 이를 기각했습니다. 그 주요 이유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국가 안보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증거를 정부가 제시하는 데 실패했다, 이겁니다. 어제 또 하나의 중요한 결정이 있었는데 사법부, 그러니까 법원이 대통령의 안보 이민과 관련된 역할을 심의할 수 없다는 정부 측의 의견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대통령의 역할을 민주주의 구조 안에서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첫 번째 행정명령인데 실시 직후에 전국적으로 또 해외에서도 큰 혼란이 있었고 시위도 곳곳에서 벌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주 정부들의 제소가 잇따랐는데 연방법원이 여기에 대해서 유보 판결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가 즉각 항소를 했습니다만 결국 어제 항소법원이 이것을 기각한 것으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대법원으로 가는 길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항소심의 판결 내용, 트럼프 측의 반응, 그리고 남은 옵션들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소심의 기각 판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입니다. 한마디로 분노입니다. 곧장 트윗으로 달려가서 See you in court, 법정에서 보자, 나라의 안보가 위태롭게 됐다라고 반격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법원으로 가서 다시 항소를 할 것으로 보이지만은 대법원이 아직도 한 명이 결혼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8명 패널인데 진보 보수 4대4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여기에서 이제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은 바로 어제 이 항소심의 결정이 최종 법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제 항소심의 3인 판사의 결정은 29페이지 판결문에 나타나 있는데 주요 사항을 법률 전문가들이 대체로 한 7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약된 사항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항소심은 대통령의 이민과 국가 안보에 대한 권한을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부 측의 주장처럼 이건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비민주적이라는 점을 명백히 한다 하는 의견입니다. 항소심 공판에서 정부 측이 삼권 분립의 원칙을 제시하면서 이민 문제, 안보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법원의 심사 권한을 인정하지 못한다 하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판결에서는 이에 대한 직접적인 기각 판결을 내리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항소심은 정부 측의 주장, 즉 이 행정명령이 109명의 용의자에 대한 추가 조사에 불과하다는 점을 믿지 못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수만 명의 비자들이 취소가 됐고 큰 혼란이 초래가 됐었습니다. 세 번째, 우리 항소심은 워싱턴주 그리고 미네소타주의 주장, 즉 이 명령 때문에 주에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을 지지한다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주정부의 주장은 대학이라든가 연구조사기관 업무에 큰 지장이 초래되고 있고 관련 가족들의 여행도 제한이 되고 있고 이산가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피해를 열거했었습니다. 네 번째, 항소심은 현 단계에서는 이 행정명령이 모슬렘에 대한 종교차별이라는 증거가 확실하지 않다고 본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의 시간적인 제한성 등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영향과 효과를 본 이후에만 결정을 하겠다 하는 의사입니다. 또 한 가지, 그린카드 홀더, 영주권자에 대한 입국 제한 문제인데
이것이 해결이 안 되고 분명치 않다고 본다는 의견입니다. 당초에 이 행정명령은 영주권자도 이 여행금지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화이트하우스의 자문관들이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공포를 해줬습니다. 그러나 법원 측은 화이트하우스의 자문관이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들의 법 해석이 꼭 유효하다고는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행정명령이 영주권자의 입국 권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지 않고 있다 하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항소심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 행정명령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증거를 볼 수 없었다라고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이 공판 중에 7개 나라로부터의 특별한 테러 위협의 증거를 제시하라 하는 요구를 판사들이 했지만은 법무부 측에서 이 제시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귀하들은 그 설명 대신에 사법부의 권한 부재를 주장했지만은 우리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7번째, 항소심은 정부에게 대안 제시에 의사라든가 권리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행정명령을 수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행정부의 역할이고 우리는 여기서 행정부가 항소에 실패했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의회 반응입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총무,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위헌이고 그가 이 안을 포기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범정당적인 방안을 신속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연방이민법은 명백하게 대통령의 이민 관련 권한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이익에 해를 미칠 경우에 대통령이 입국 거부를 명령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케이스에는 모슬렘에 대한 차별 요소가 있었다,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이트하우스 측에서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또 이번 항소심에서도 확실한 결론을 보류하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일각에서 보면은 전 뉴욕시장 루디 줄리아니 같은 사람은 트럼프가 모슬렘 금지라고 분명히 얘기했다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절차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주권자 7개국 해당 영주권자들이 입국이 불허됐다가 또 허가가 됐다가 바뀌었는데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화이트하우스의 보좌관의 의견일 뿐 이것을 확실하게 할 수가 없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명령 실행 시에 경고기간도 없었고 의회와 상의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해당 부처 국무부라든가 홈랜드 시큐리티 같은 부처와도 확실한 상의를 하지 않아서 많은 혼란이 가중됐다는 점도 지적이 됐습니다. 해외의 반응도 몹시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민의 나라 미국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자유의 여신상이 무섭해진다. 어째 저렇게 부실한 조치를 하는가? 그런 의아심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항소심 판결에 따라서 해당 국가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는 미국 입국이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난민 수용도 계속이 됩니다. 금년 안에 약 16,000명의 난민이 더 미국으로 입국을 하게 됩니다. 트럼프의 행정명령 시행 직후에는 6만 명의 비자가 취소됐었고 사실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인데 난민 수용도 완전히 금지가 됐었습니다. 여하튼 이번 논쟁은 트럼프 대통령의 완패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트럼프의 옵션은 대법원으로 가든지 항소심 전원 재판을 요구하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행정명령을 작성을 하든지 이런 옵션들이 남아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여행금지 행정명령이 무산되었습니다. 제9지구 항소법원은 어제 정부의 행정명령 이행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정부가 국가안보 필요성에 대한 증거 제시에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는 행정명령의 즉각적인 이행 요청을 항소법원에 제출했었습니다. 북동부 지역에 폭설과 강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겨울스톰은 주말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보가 됐습니다. 폭설, 혹한, 강풍 지역에는 약 6천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어제 전화통화를 통해서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하겠다고 말하면서 종전의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양측은 모두 자국 방문 초청을 했습니다. 신조 아베 일본 총리가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게 됩니다. 3일간의 방미, 일정 중에는 플로리다의 트럼프 별장 골프 회동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양측은 경제, 안보 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게 됩니다. 켈리안 칸웨이 화이트하우스 보좌관이 윤리 규정 위반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트럼프의 딸인 이방카의 브랜드 상품을 구매하라고 공개 발언을 했었습니다. 윤리 관계자들은 그녀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경찰이 어제 테러 용의자 4명을 또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폭발물을 제조했고 자살 폭탄 공격으로 파리 관광지역 테러를 계획했었습니다. 일리노이주의 소셜 서비스 기관들이 또 브루스 라너 주지사를 소송했습니다. 이들은 예산 위기에 따른 자금 고갈로 저소득층 구제 사업을 펼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현재 복지 예산 고갈로 노약자, 여성 지원 프로그램들이 모두 중단되어 있습니다. 라마 매뉴얼 시장이 어제 오헤어 공항으로 가는 고속열차 건설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항공국의 주도로 계획이 추진되고 있으며 연방정부의 지원도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구체한 예산 시기 등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네이비피어에서 어제 데이팅 주선 프로그램이 벌어졌습니다. 새로 설치된 페리와 곤돌라에서의 데이트입니다. 참가자들의 결과는 미지수지만 그러나 이들은 모두 페리의 뷰가 좋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체로 흐리고 바람이 많이 불겠습니다. 최고 45도, 토요일 내일 흐리고 43도, 주일 역시 흐리고 바람이 많이 불겠습니다. 42도, 월요일 화요일 맑습니다. 월요일의 최고는 44도, 화요일은 47도입니다.